밥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빵이나 면을 대체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밥은요 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씹지 않은 가 들어오잖아요. 장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식단이 한국의 전통식에서 미국식으로 넘어가면서 병들이 계속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이 요즘 한국 식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시나요? 자, 운동은요, 뱃살을 빼는데 효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 없다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죠.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 운동하는 그 운동이 주는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나의 일상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변하게 했을 때 주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운동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 내용이에요. 자, 구구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건 뭘 빼고 싶어서 하시죠? 예, 지방이에요. 오줌만 싸도 체중은 줍니다.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방을 줄이는 거죠.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9kcal를 내요. 그럼 지방 1kg를 줄이려면 9 곱하기 1000, 9000kcal를 태워야 됩니다. 자, 9000kcal가 얼마만큼의 양인지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자, 9000kcal는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한테 추천됐던 하루 칼로리가 2500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대충 보면 뭐예요? 4일치예요. 4일치를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 지방 1kg 빠지는 거예요. 하루 4일 내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뛰어서 9000kcal를 태우려면요. 몸이 먼저 망가지. 이게.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줄고 뱃살이 준다. 아니요. 운동을 하는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24시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결과적으로 운동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뱃살이 많고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저같이 지금 좌식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제가 돼야지만 다이어트처럼 운동을 하는 효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만 쫙 해가지고 줄였어요. 다시 옛날 습관과 식습관으로 되면 똑같이 그 운동을 한 건 나한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이런 고통 뒤에 이걸 유지하고 내 건강을 지키게 2차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계속 어떻게 돼요? 쳇바퀴를 도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이상해지고 자기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살 유지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뱃살 빼는 것이 아니라 뱃살 유지하는 방법 교육받으시고요. 그리고 음식이 있다. 뭐 바나나가 좋다. 소금물이 좋다. 이거 기본적으로 한 30개는 갖고 계시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왜? 내가 대안이 자꾸 있어야 돼요.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식단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식단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고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는 앞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 그거의 도움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심하고 밥 한 그릇 양껏 먹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은 매력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이 식품과 관련된 걸 4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밥에 대한 누가 이렇게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밥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냥 어느 순간 요즘 나 밥 나쁘다만 얘기하고 밥 다 요만큼씩 먹는단 말이에요. 밥이 그렇게 나쁘면 밥을 요만큼 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뱃살이 자꾸 나오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밥은요, 열량 자체도 빵이나 면에 비해서 낮을 뿐더러 먹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2공기 먹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밥이 빵이나 면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을 먹어도 밥은 덜 먹은 것 같은 효과를 아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밥 다이어트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밥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굶는 것보다는 물론 먹는 거지만 빵이나 면을 대체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밥은요, 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쌀에다가 물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1대1로 섞죠. 결과적으로 밥은 50% 가까이가 물인데 면과 그 다음에 빵은요, 그렇게 많은 양의 수분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은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나는 물을 먹고 있다. 밥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쌀은 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죽으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된밥들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더욱더 물의 양은 올라가니까 많이 드셔도 상대적으로는 적게 드신 것 같은 대체 효과가 있죠. 밥을 많이 먹고도 뱃살 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밥을 먹고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이때 운동과 생활 습관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뚱보가 많은, 뚱보라 그러면 괜찮겠죠? 뚱뚱한 사람이 많은 주가, 텍사스 주라고 합니다. 텍사스 주 사람들 보면은요, 저 정도 가면 어디서 명함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한 200kg 가까이 되는 남자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텍사스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단 것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열량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하루에 한 9,000kcal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먹습니다, 우리. 그리고 세 번째가 차로만 움직여요. 이유가 뭐냐? 텍사스가 더우니까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공원을 산책한다? 쪄 죽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덥진 않잖아요. 또 그리고 생활 패턴에서 대중교통이라는 게 잘 돼 있으니까, 물론 저도 참 어려워하지만 자동차를 좀 쉬게 하고 내가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일반적이면 식단도 좀 먼 데를 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면 식단이 밥 위주로 변화돼서 대체 다이어트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생활 습관을 그렇게 바꿔주면 더욱더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을 자꾸 움직이시면 입맛이 돈단 말이에요. 그때 밥량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입맛이 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운동을 할 때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피를 뽑아서요, 케톤체라는 걸 재거든요. 케톤체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지방이 탈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너가 지금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지금 몸에서 뱃살가들이 잘 빠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보거든요. 생활을 그렇게 바꿔놓으면요, 내가 막 운동을 이렇게 안 해도 케톤체들이 점점 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달라고 해요. 그때 탄수화물을 주시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때 굶으면 되지 않겠냐? 굶어도 되죠. 하지만 굶는 것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밥량을 늘리면서 서서히 지방을 태우고 탄수화물도 섭취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식단이 조정이 됐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흰쌀밥 모두 상관없나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쌀, 밥 그러면 백미 말고 현미나 잡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백미 기준입니다. 자, 백미가 우리 말씀드릴 때 기준이고요. 현미와 잡곡은 극단적 다이어트라고 개념을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백미가 간헐적 다이어트면 이 현미나 잡곡은 안 먹는 절식형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둘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 현미가 드시면 까칠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먹으면 소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되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은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 일 없으신 것 같죠? 아니요. 스트레스 받아. 일단 씹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오래 씹으면 된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요, 제가 밥 한 10번 씹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꿀떡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씹지 않은 현미가 들어오잖아요.
이 현미를 소화시키려고 장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럼 몸이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소화기관한테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럼 몸이 영양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살은 빠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뭐가 올라가요?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빵하고 면하고 뭐 치킨 이런 거 햄버거 뭐 이런 이만큼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밥은 백미, 원활한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공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난 좀 더 극단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3끼 중에 2끼는 백미, 1끼만 잡곡. 요렇게 가는 거지 잡곡으로만 다 컨트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몸은 스트레스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밥의 기준은 백미밥. 밥을 많이 먹은 후 올라간 당이 뱃살을 찌게 만들진 않나요? 자, 일반적으로요, 당은요, 우리가 저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라는 말 있잖아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당이라는 말 자체의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밥이 당이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당은요, 같은 거지만 단맛을 내요. 얘는 물에 잘 녹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면요, 잘 녹죠. 이런 건 몸에 흡수가 100% 돼요. 이런 당들은 중독도 일으킵니다. 그런 당들의 섭취를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 근데 밥을요, 물에다 말아보세요. 그러면 물에 밥이 다 녹아 없어집니까? 아니요, 있어요. 물론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안 녹아요. 그리고 마시면은 그 밥만 물이 달아요? 안 달죠. 밥이 중독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당하고 밥하고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당 중독은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은 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슈거든이 맞아요. 슈거에 대한 중독은 영어적으로 있지만 탄수화물, 스타치, 전분 이런 중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미가 혈당을 올리는 메커니즘하고요, 설탕이 혈당을 올리는 메커니즘은 좀 달라요. 그런데 자꾸 당이 올리는 메커니즘과 백미의 메커니즘을 같이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밥도 나쁜 놈, 빵도 나쁜 놈, 국수도 나쁜 놈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몇천 년 동안 밥을 주식으로 먹었던 사람들, 빵을 주식으로 먹었던 사람들, 국수를 주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죠. 물론 죽었네요. 오래 사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탕은 먹은 게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탕을 풍부하게 먹고 있는 현대에 지금 이 난리들이 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먹었던, 경험적으로 먹었던 우리의 식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수치적으로 백미도 혈당을 올리고요. 올립니다.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게 얼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얼만큼 잘 떨어지는지, 인슐린의 조정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다? 이게 나쁘다? 정상인 거예요. 혈당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조절이 어려워. 조절에 대한 거죠. 설탕에 조절하는 방식과 백미에 조절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잡곡은 더 다르겠죠. 잡곡과 백미를 비교하면은 또 잡곡이 백미보다 여기, 설탕보다 백미가 여기, 요런 영상인데, 그럼 이제 얘 말고 얘만 먹으면 되겠다. 아니, 너무 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미가 혈당을 올리는 건 맞고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 증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설탕은 우리의 그런 조절 능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빼고 백미만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경험적인, 임상적인 영양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먹어왔던 것에서 알게 된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갖고 있는 장점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현대과학으로 풀어라? 다 못 풉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보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쓰리고를 가장 먼저 안 나라가 어딜까요? 쓰리고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이 됐던, 그리고
대안을 세웠던 나라,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위험성을 언제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뭐 당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이요, 20년 전까지라도 당뇨 메커니즘 이런 거 몰랐어요. 제 기억에 학교 그 임용고사 있잖아요. 임용고사 문제로 1형 당뇨, 2형 당뇨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임용시험에. 그 어렵다는 고시에. 미국은 한 1960년도, 한 50년 전쯤에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자꾸 나타나네? 라고 그때부터 인식을 하게 됐어요.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과학적인 나라잖아요. 걔네들이 과학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약도 만들어보고, 처방도 만들어보고, 치료법도 만들어보고. 결론이 뭐냐?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였어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 치료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그럼 음식을 먹으면 약처럼 낫느냐? 그게 아니고요. 식단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때 나왔던 대안이 뭐냐면 동아시아, 즉 한국과 일본, 뭐 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쪽 그 동쪽 편 여기에 있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들을 환자들한테 먹였죠. 그 결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깁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의 저게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식단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발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듀크 대학에서 만들어진 결론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연구 결과를 그때는 관심이 없었죠. 왜? 60년대 우리는요, 당뇨라는 게 있지도 않은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식단을 쭉 먹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미국이 연구했던 식단들, 그렇게 과학적이고 건강적인 식단들을 우리는 몇백 년 전부터 먹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래서 제가 밥을 버리면서 우리 몸이 망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식단이 한국의 전통식에서 외국, 특히 미국식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괴롭히는 병들이 계속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외국이 요즘 한국 식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건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K푸드 그러면서 뭐 불닭볶음면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좀 배운 사람들, 음식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건강하면서 맛있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2000년 전부터 1990년도 후반부터 한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왔고 그게 한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K푸드라고 빵 터진 거죠.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요. 조금씩 누적이 됐던 게 터진 거고 그 근거에는 한식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으로 회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뱃살을 줄이는 그리고 뱃살을 줄인 다음에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은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반찬은요. 한국의 반찬은 일단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냥 엄마가 뜯어다 먹어. 물론 시장 가도 뭐 1,000원짜리 시금치 그럼 그거 하나 사가지고 무치고요, 국하고요, 또 이것저것 해서 먹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찬 문화는 기본 베이스가 채소고요. 두 번째가 제철입니다. 세 번째가 싸요.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반찬을 볼 때는 자기네 음식 속에는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많이 먹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조금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채식 위주의 우리의 부식, 우리 채식만 먹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장조림도 꼭 해줬고요. 계란 후라이도 먹고요. 뭔가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들을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채소가 건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너무 채소 위주로만 먹다 보죠. 그럼 채소 위주와 밥 위주의 식단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부족해지냐?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땡겨요. 그러면 저녁에 삼겹살집 가가 이만큼 먹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세 끼가 균형을 맞추는 거는 볼 수 있지만 한쪽으로 한 끼, 그러니까 점심에 영양 균형이 무너지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걸 메꾸려고 하는 다음 식단들이 오는데 이게 틀어지면서 내 식단들이 자꾸 균형감을 잃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금님의 12첩 반상은 임금님을 뱃살 나오게 하고 당뇨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은 한 5첩 정도? 그래서 뭐 채소와 그다음에 뭐 고기류 약간 그다음에 과일도 좋고요. 요런 세 가지가 들어가고 그다음 하나가 더 낙농 제품, 우유류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반찬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곡류, 채소류, 과일류, 낙농류, 그 다음에 미트류, 고기류 요 5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실제로는 영양학과의 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방송에서 방송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겸 교수 차윤환입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식품 치료 관련된 것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과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식품학적인, 식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주식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최근 집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내용과 밥을 쉽게 만들어 먹고 밥을 왜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상, 즉 밥상이라는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폭넓게 말씀해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